한반도라는 말에 이해 있다. 한반도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였는지가 자못 궁금하다. 한반도는 분명히 반도라는 말이 생기고 나서부터였을 것이다. 반도라는 말은 영어의 페닌슐라에서 왔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페닌슐라를 반도라고 번역하여 쓴 최초의 나라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영어 번역문을 따라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보다 개화가 늦었던 것이 그 이유다. 프레지던트라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대통령이라 번역하여 쓰자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총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것은 자기네 역사 속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원수를 총통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이다.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추장이라고 부른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추장이라고 불렀다. 본의 역사에서 국가수장은 언제나 국왕이었거나 다이묘였으니 자연히 대자와 함께 통령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보면 페닌슐라라는 말도 펜 플러스 인슐러이기에 육지에 붙어서 길쭉하게 뻗어나온 섬 같은 육지를 일컬으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역을 한다면 연육도쯤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를 반도라고 번역하였다. 일본 사람들은 육지를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섬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에도 온전히 섬이 되지 못한 반쪽짜리 섬이라고 발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반쪽짜리 섬은 온전한 섬에 비하면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섬을 뜻하게 된다. 육지를 중심으로 돌출된 땅을 보았다면 반섬이라는 발상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섬을 반쪽으로 쪼개면 그 또한 섬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도 굳이 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또한 일본 사람들의 우월의식에서 생긴 것이라 여겨진다. 자기네들은 온전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섬이 들여다만 불완전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의 표출이지 싶다. 그들은 외정 때에 한국인을 일컬어 한토진이라 부르면서 멸시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어쩐지 우리 땅을 반도라고 부르는 것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다. 페닌슐라라는 말을 왜 꼭 반도라고 번역해야 하나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그 어휘의 뿌리가 육지에 붙어있는 길쭉한 섬이라는 뜻이기에 육도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다. 우리는 땅 위의 다리를 육교라고 한다. 다리는 물을 건너기 위해 놓은 구조물이다. 그래서 한강교다. 그러나 이 무위의 다리를 움푹 파인 계곡이나 교통이 복잡한 도로 위에 옮겨 놓으면 그것은 육교가 된다. 또 바다에 있는 물은 해수지만 육지에 있는 호수나 소택 같은 데에 있는 물은 육수다. 마찬가지로 육지에 붙어있는 섬을 육도라고 해도 하나 어색할 것이 없다. 한반도를 한육도라 해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도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쓰고 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불만이 쌓여왔다. 첫째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둘째는 왜 우리의 영토를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로 국한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도 불만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헌법에서도 제3조는 영토 조항이었다. 그러나 그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원국의 판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1944년 4월 22일에 5차 개헌에서는 제2조에서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라고 했다. 이를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반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강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제헌왕법이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로 명시한 것은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왕의 영토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려면 우리의 영토는 과거 우리의 역사적 영토를 기본으로 삼는다로 하면 어떠냐 싶은 것이다. 여기서 기본으로 삼는다고 하자고 말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영토는 가변적이었던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기도 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의 영토로 편입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자는 얘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필자가 가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처럼 남의 땅을 빼앗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빼앗긴 우리의 땅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간도나 녹둔도나 대마도의 경우가 바로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간도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인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1909년 일간의 간도협약을 통해 중국에 편입시킨 우리의 땅이었다. 그 지역이 원래부터 중국 땅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청일간의 협약을 통해 중국 측 땅으로 편입시켰겠는가?
2차 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간도백의 당사국인 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일본은 2차 대전으로 패전국이 되었는데도 아무 누구도 간도백의 효력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 문제 또한 그렇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머리, 태백산맥이 척추, 호남의 탐나와 영남의 대마가 두 발이라 하면서 우리의 지도를 그렸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48년 8월 18일 대통령으로 취임 후 제1성으로 일본에 대해 대마도는 예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제 내놔라 라고 호통친 이후 아무 누구도 대마도를 내놓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후 몇 차례나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친 적이 있고 또 한일 간의 해상 경계선도 언제나 현해탄이었음을 강조하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라 부른다. 해상 경계선이라는 뜻이다. 위치도 대마도 남단에 있는 이끼섬과 본토상에 가로놓여 있는 바다다. 녹둔도 역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두만강 하류의 자그마한 섬이지만 러시아와 천국 간의 협약으로 러시아 땅이 되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자연 발생적으로도 영토는 가변적일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화에 의해 한 나라의 영토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섬이었던 녹둔도가 지금에는 육속된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다. 미국의 영토는 상당 부분 프랑스나 러시아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어찌 우리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조항 하나에 매달려 있어야 할 것인가.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